엄마,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집에 반찬이 별로 없네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치밖에 없니? 갑자기 오셔서 반찬 투정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한 끼 때우는 거 대충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까지 같이 오셨는데 김치만 올린 건 너무 심하잖아. 그냥 나가서 사 먹을 걸 그랬네. 애까지 데리고 식당 가면 힘들어요. 그럼 배달이라도 하나 시키지 그랬어? 배달은 무슨 배달이야. 엄마 아빠 모두 배달 음식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이따 저녁에 족발 보쌈이라도 시켜드릴 테니까 그냥 드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한테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줘. 김치만 있는 건 너무하잖아. 엄마 진짜 왜 이래요? 우리 집에 밥 얻어 먹으러 왔어요? 오랜만에 딸 얼굴 봤으면 된 거지. 무슨 반찬 투정을 하고 그래요?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6세 김 씨와 그녀의 딸에 대한 사연입니다. 서른이 넘어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에 낳은 딸이었기에 김 씨와 남편은 애지중지 정성으로 길렀어요.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그만큼 돌려줄 줄 알아야 하는데 딸은 결혼하고 나더니 부모는 완전 뒷전이었습니다. 이미 결혼까지 한 자식에게 대단한 대접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 시부모를 대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푸대접이 맞았어요. 결혼 후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딸이었기에 자주 찾아갈 일은 없었지만 오랜만에 딸과 손주를 보기 위해 찾아갔더니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아침부터 차로 3시간을 달려 찾아갔고 점심때 도착한 딸의 집에서 부모에게 차려준 밥상은 열무김치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반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열무김치에 맨밥 한 그릇만이 식탁에 차려져 있었어요. 옆집 아줌마가 집에 놀러와도 이것보다는 성의 있는 대접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는 언제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충 대접을 해도 된다는 딸의 생각이 정말 실망스러웠죠. 평생 딸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했던 삶이 허무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자식은 남이라고 하더니 그건 아들한테만 해당되는 소린 줄 알았어요. 차라리 며느리가 이랬다면 속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서운함을 표하는 김 씨를 이해하지 못하는 딸에게 똑같이 갚아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김 씨 부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결혼을 20대 초반에 했기 때문에 아들을 일찍 가졌고 그로부터 9년 뒤에 느지막이 딸을 하나 더 낳았습니다. 김 씨도 남편도 막둥이 딸이 너무 귀하고 예뻤어요. 특히 김 씨보다 남편이 더 딸을 좋아하더라고요. 아들은 진작 결혼을 해서 독립을 했고 김 씨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림을 차렸어요. 그리고 딸과 계속 함께 살다가 딸이 30살 되었을 때 시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하니? 남편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앞으로 명절에나 한 번씩 보고 살겠네. 내가 더 자주 찾아오면 되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딸과 사위는 자동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먼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자주 볼 수가 없었지만 사위의 직장 때문이라고 하니 뭐라 할 수 없더라고요. 시집을 가더라도 아들처럼 평생 근처에 두고 자주 보며 살 생각이었는데 정말 너무 서운했어요. 요즘 별일 없지? 엄마, 정신 하나도 없어요.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는데. 일하면서 오빠랑 나랑 둘 다 키운 엄마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딸이 아이를 낳고 육아를 시작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죠. 가까운 거리였으면 당장 달려가서 손주를 대신 봐주었겠지만 너무 멀어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1년에 2번 명절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김 씨 부부는 딸이 오기 전날부터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설레어했어요.
김 씨는 본인이 딸을 생각하는 만큼 며느리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다른 집안의 귀한 딸이었기 때문에 명절에도 불러서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전날에 김 씨가 모든 음식 준비를 다 해두었고 어차피 차로 15분 거리에 살고 있으니 명절 당일 아침에 와서 차례 지내고 같이 밥만 먹고 가게 만들었죠. 어느 정도 다 먹었으면 그냥 놔두고 일어나. 빨리 출발해야지. 너희 친정에서 부모님 기다리고 계신다. 아니에요. 제가 설거지까진 하고 갈게요. 됐어. 어차피 식기세척기가 다 알아서 해. 선우 너는 뭐하니? 빨리 지영이 데리고 처갓집 가야지. 밥을 다 먹자마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가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본인이 딸을 보고 싶어하는 애틋한 마음만큼 사돈 역시도 딸이 언제 오려나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명절 당일 오전에 아들과 며느리를 보내고 나면 딸과 사위를 위한 음식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번거로운 일이었고 남편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딸에게 차례 지내고 먹다 남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같이 차례 지낼 것도 아니니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과 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잔뜩 만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어요. 갈비찜 이건 새로 한 거예요? 응. 이서방이 갈비찜 좋아하잖아. 멀리 사는 딸이 가끔 집에 찾아올 때라도 제대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딸이 하루 자고 가는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모든 것을 다 해주었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한 달을 먹어도 될 정도로 반찬을 그득그득 싸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딸과 사위까지 돌아가고 나면 이틀은 들어누워야 할 정도로 골병이 들었지만 딸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며 며칠 동안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만 계속 지낼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과의 사이는 조금씩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너 요즘 아빠한테 전화 안 하니? 문자 보내도 답장이 없다고 서운해 하시더라. 애 보느라 바빠서 그렇죠. 내가 나중에 할게요. 남편은 정말 딸에게 많이 서운해했고 그만큼 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어요. 김 씨 부부가 한번 딸의 집에 찾아가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왕복 6시간이나 걸리는 거리가 일단 문제였는데 딸의 집에서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하니 막상 찾아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1년에 겨우 2번 집에 찾아오는 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마저도 추석 때는 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 때는 못 갈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남편도 너무 피곤해해서. 그래 운전하느라 힘들지. 다음에 보자. 김 씨는 최대한 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시댁과는 자주 교류하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서운했습니다. 시부모와 국내 여행도 다니고 부모 생일에는 전화 한 통화로 끝이지만 시부모 생일은 매번 음식까지 직접 준비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볼 때면 딸을 뺏긴 기분까지 들었어요. 물론 사돈은 딸의 집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고 평소에 육아도 많이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과 잘 지내면 좋은 일이었지만 김 씨 부부의 마음이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죠. 1년에 겨우 2번 찾아오는 명절도 힘들다며 건너뛰는 딸이었지만 시댁에는 정말 자주 찾아갔고 1년에 몇 번씩 시부모와 여행도 다녔어요. 그러다가 작년 추석에 딸이 갑자기 집으로 김 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너희 시부모 모두 해외여행 간다고? 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이번 연휴는 집에서 쉴 생각인데 괜찮으시면 연휴 끝나기 전에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바로 차례를 지내지 말자고 선언했습니다. 아들에게 바로 전화해 이번 추석에는 집에 올 필요 없고 며느리랑 제주도라도 놀러 가라 말했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었죠.
남편이 운전을 하고 가기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명절을 하루 앞두고 딸에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버스표 끊었어요? 응, 끊었지. 아침 9시 반 버스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럼 그때 뵐게요. 당시에는 그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김씨 부부가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명절 당일이었기 때문에 하행선이 거의 막히지 않았고 버스는 예정된 시간대로 딸이 사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처음 방문한 딸의 집이었고 버스터미널에서 내려 어떻게 가야 하는지 설명을 듣긴 했지만 길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엄마, 잘 모르겠으면 그냥 택시 타고 와요. 터미널에서 택시비가 15,000원 정도 나온다고 하길래 그냥 버스를 타고 가겠다 했지만 어디에서 타는지 한참 헤매게 되었습니다. 결국 30분의 시간을 터미널에서 더 낭비를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잡아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죠. 김씨 부부가 도착하면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딸과 사위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다 보니 사위는 자기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택시 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랜만에 얼굴을 본 딸이었지만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너 말을 들을 걸 그랬나 봐. 이건 이서방 좋아하는 갈비찜이고 반찬도 좀 해왔어. 아파트 앞까지 마중 나와 있던 딸은 김 씨가 내미는 반찬만 받아들고 휙 돌아서 빠른 걸음으로 앞서갔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그런 딸의 눈치가 보여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따라갔죠. 집에 도착하니 시간은 거의 2시가 다 되었고 식사 때를 한참 놓쳐서 부부는 모두 배가 상당히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너희는 점심 먹었니? 네, 기다리다가 아까 대충 먹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끼리는 나가서 사 먹고 와야 하나? 괜히 나가면 더 번거로워요. 오늘 문 연 식당도 별로 없을 거고요. 배가 많이 고프세요? 저녁에 남편 돌아오면 같이 드시지. 너희 아버지 약 드시는 것도 있고 우리 나이에 끼니 놓치면 힘들어. 그냥 대충 먹을게. 그럼 제가 차려드릴게요. 딸은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서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더니 그릇에 담기 시작했죠. 한 5분 정도가 지났을 때 딸은 식사 준비가 끝났다며 김 씨와 남편을 불렀어요. 엄마,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집에 반찬이 별로 없네요.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식탁에 차려져 있는 음식을 보자마자 김 씨와 남편 모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밥 2공기와 접시에 수북히 담긴 열무김치. 그 외에 국이라든지 다른 반찬은 전혀 없었어요. 황당함의 말을 잃던 김 씨가 이게 다냐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치밖에 없니? 갑자기 오셔서 반찬 투정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한 끼 때우는 거 대충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까지 같이 오셨는데 김치만 올린 건 너무 심하잖아. 그냥 나가서 사 먹을 걸 그랬네. 애까지 데리고 식당 가면 힘들어요. 그럼 배달이라도 하나 시키지 그랬어? 배달은 무슨 배달이야. 엄마 아빠 모두 배달 음식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이따 저녁에 이서방 오면 족발 보쌈이라도 시켜드릴 테니까 그냥 드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한테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줘. 김치만 있는 건 너무하잖아. 엄마 진짜 왜 이래요? 우리 집에 밥 얻어먹으러 왔어요? 오랜만에 딸 얼굴 봤으면 된 거지. 무슨 반찬 투정을 하고 그래요.
딸은 성질을 내더니 찬장을 뒤져서 도시락 김과 참치캔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포장을 벗기고는 식탁 위에 올려두고 가버렸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찾아온 친정부모에게 대접할 만한 식탁이 맞나 싶었어요. 김 씨와 남편이 손에 수저를 들고 나서도 차마 식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더니 딸은 자기가 생각해도 조금 심했다 싶었는지 국이라도 하나 끓여줄까 물어보더라고요. 콩나물국이라도 끓여드려요? 아니야, 됐다. 그냥 먹을게. 남편이 먼저 수저를 들었고 김 씨도 배가 너무 고파 대충 식사를 마치긴 했어요. 열무김치에 조미김, 참치캔 정도면 밥을 먹을 수는 있었지만 너무나도 성의가 없는 밥상에 푸대접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괜히 얼마 전 사돈의 생일날 딸이 차린 생일상 음식들도 생각이 나고 서운한 마음만 점점 커졌어요. 딸과 사위가 김 씨의 집을 방문할 때면 항상 상다리가 부러질 듯이 음식을 가득 차려주었는데 돌아온 대접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리를 직접 해주기 힘들면 나가서 밥을 먹어도 되고 배달 음식을 시켜주었어도 이 정도로 서운하진 않았을 거예요. 특히 자기 집에 밥 얻어먹으러 왔냐는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김 씨의 마음 깊숙한 곳에 꽂혀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김 씨가 식탁을 정리했고 설거지를 하려 하자 딸은 그냥 놔두라 말했어요. 소파에 앉아 TV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이 복잡하고 딸의 집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죠. 김 씨 부부 모두 기분 상한 모습을 숨기지 않으니 딸이 못 참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저녁에 맛있는 거 시켜서 먹자고 했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 아빠 밥상을 차리면서 너무 성의가 없잖아. 저번에 보니 너희 시부모한테는 진수성찬을 차려주더라. 그 말에 딸은 한숨을 푹 쉬며 짜증이 가득 묻은 말투로 말했어요. 그건 시부모님들이니까 그런 거고 엄마 아빠는 내 엄마 아빠잖아요. 좀 이해해주면 안 돼요? 친부모이기 때문에 맨 밥에 김치만 주더라도 감사히 먹으라는 말투였어요. 이렇게 푸대접을 하려거든 차라리 오라는 소리나 하지 말지. 아무리 요리하기 힘들다고 해도 이건 성의의 문제였어요. 김 씨 역시도 애를 안 키워본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직장을 다니며 두 아이를 키워냈는데 친정부모에게 소홀하게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시부모가 더 대하기 어렵고 신경이 쓰였던 건 사실이었지만 내 부모라고 해서 대충 챙겨도 된다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었지만 딸의 집에서 하루를 자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어쩔 수가 없었죠. 저녁은 사위가 집에 오면서 딸이 이야기한 것처럼 족발과 보쌈을 포장해왔고 그걸 먹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김 씨 부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딸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고 딸과 사위는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미리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집 근처 식당에서 해장국을 먹고 돌아왔어요. 미리 예매해둔 버스가 오후 5시였고 점심을 먹고 천천히 출발할 생각이었죠. 해장국을 먹고 집에 돌아와 보니 사위는 친구들과 낚시를 갔다며 이미 집을 나간 뒤였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언제 또다시 딸의 얼굴을 보게 될지 몰라 마지막으로 점심은 맛있는 걸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점심은 나가서 먹자. 엄마가 너 좋아하는 소고기 사줄게. 소고기는 무슨 소고기예요? 그냥 집에서 밥 먹어요. 애 데리고 나가봐야 힘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식당에 가면 엄마가 애 봐주면 되잖아. 그냥 집에서 먹자니까요? 어제부터 대체 뭘 먹고 싶은 건데요? 내가 해주면 되잖아요. 집에 가기 전에 딸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을 뿐인데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며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어요. 김 씨가 마치 반찬 투정을 하는 철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저희 집에 밥 먹으러 왔어요? 저 보러 온 거 아니에요? 딸의 말에 김 씨는 할 말을 잃었고 옆에 있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딸을 보러 왔지 진짜 밥을 얻어먹고 싶어서 3시간 거리를 찾아올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딸이 끓여준 김치찌개로 점심을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김 씨 부부는 바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딸은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택시 잡는 곳까지 배웅을 해주지도 않았고 돌아오고 나서도 김 씨 부부는 며칠 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알던 딸이 아닌 것 같았고 딸에게 부모란 존재는 그저 귀찮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시부모가 집에 찾아와도 이렇게 대충 대접할까요? 자식이 부모 마음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건 도가 지나친 듯 했어요. 서운함을 넘어 비참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밥을 얻어먹으러 왔냐는 딸의 말은 김 씨와 남편이 딸에 대한 마음을 접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날에 아들네 부부가 왔다 가고 나서 집에 오고 있는 딸을 위해 새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그래, 오느라 고생했다. 이서방도 운전하느라 피곤했겠네. 엄마, 우리 아직 점심도 못 먹었어요. 휴게소마다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우리는 먼저 점심 먹었는데 일단 뭐라도 차려줄게. 지금까지는 항상 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점심 식사를 했었는데 김 씨 부부가 먼저 먹었다는 말에 딸은 좀 놀라는 눈치였어요. 잠시 후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는 김 씨의 말에 딸과 사위가 식탁으로 걸어왔는데 차려놓은 음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와 조미김 그리고 계란 후라이 2개가 전부였어요. 그걸 본 딸의 안색은 싹 바뀌었어요. 김이 맛있어. 엄마가 직접 참기름 발라서 구운 거야. 너 김 좋아하잖아. 엄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장난치지 마요. 먹고 남은 반찬이라도 좀 꺼내줘요. 잡채나 전 같은 건 했을 거 아니에요. 없어. 너희들은 그렇게 먹어. 밥이 중요하니? 너는 밥 얻어 먹으러 엄마 집에 온 거야? 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돌려주었더니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딸은 사위의 눈치를 보며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언성을 높였고 김 씨가 더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자 사위에게 여기서 밥 먹지 말고 나가자고 소리쳤어요. 사위는 곤란한 표정으로 딸을 따라 나섰고 두 사람은 결국 몇 시간 걸려 도착한 김 씨 집에서 15분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냥 밖에서 대충 사 먹고 집에 갈게요. 밖에서 먹으면 애 때문에 힘들다면서? 그냥 김에 싸서 밥 먹고 가. 그러자 딸이 완전히 질렸다는 표정으로 나가버렸죠. 다음 날 딸에게 전화가 걸려와 아무리 그래도 너무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자 김 씨는 본인들이 너희 집에서 받은 대접과 똑같았다고 말해주었어요. 자기가 똑같이 당하면 기분이 나쁠 일을 왜 친부모에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편한 사이인 만큼 더 잘해주고 아껴야 하는데 그걸 모르는 딸이었습니다. 딸은 앞으로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겠다 말했고 김 씨는 오던지 말던지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맹목적으로 딸에게 다 퍼줄 생각을 접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